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 이후 양측이 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요, 이 김 이사장 측의 계좌번호 정보도 넘긴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위자료를 전달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다만 지금 그 노 관장 측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상황의 속에 대해서도 어떤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 이사장 측에서는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그 판결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계좌번호를 준 적이 없다. 특히 요즘 계좌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김영 이사장 측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록, 특히 노 관장 측에서 이 증거로 제시했던 내용 중에 이게 서로 이제 최태원 회장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 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 계좌로 보냈을 뿐이고 또 그 또한 이제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취지에서 확정적인 변제금을 지급하고 더불어서 원금 플러스 지금까지 지은 이자까지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노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을 지급하는 것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대립각을 세워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혼 소송 중에 나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정서적으로는 좀 서운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반인으로서는 20억 나흘 만에 입금한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빠르게 입금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 측의 사과도 한 마당에 본인이 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이고요. 특히 항소 포기서까지 같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도 판결도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가집행이 가능한 또 부분이 있고 지연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러니까 소송촉진법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소장이 이제 송달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20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갚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는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의 이자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자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변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법률상 이익은 있었을 것을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상황과 기류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 지금 기류로 본다면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20억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하는 것은 패소 부분에서 항소하는 것이지 승소하는 사람이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도 30억 청구했는데 20억만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으로 10억 원에 대해서 고등법원으로 가지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상대방 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소를 포기했는 입장에서 과연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심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항소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위자료 20억 원, 그동안 법원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중에 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이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사례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다음에 있을 이혼 소송, 다른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서초동이 좀 술렁거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의 위자료 인정되는 기준이 한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예. 정말 좀 많이 나온다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일반인들의 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20억이 인정됐다라는 것은 그 상한선이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20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이 재벌이고 그리고 재산 상태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최태원 회장과 김영희 이사장에게 일반인들에게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위자료의 성격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간녀 소송에서 무조건 20억이 인정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던 위자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특정 여성의 얼굴과 엉뚱한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들, 이 교사, 여군 등도 네.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란 것 자체가 딥이란 것은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페이크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과 몸에 합성한 가짜 어떻게 보면 동영상 이렇게 보존되는데 말은 가짜라고 하지만 얼굴이 있고 몸이 있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텔레그램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나아가 이제는 이 여군에 대한 그 대상까지도 해서 이게 성착취물이 지금 제작돼서 유포되고 있다는 네. 것이 지금 밝혀져서 지금 그 한간에 굉장히 뜨거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이런 사건이 그 최근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는 학교를 넘어서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군대, 특히 여군을 대상화해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능력글이라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사진 또 그리고 개인 정보로서의 어떤 그 소속, 군번 네.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하면서 사람을 특정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확실한 그 대대적인 수사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성범죄 중고교생이 포함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범죄가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좀 진흥화가 돼야 네. 될 것 같은데 10대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피해자 중에 10대가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가해자 중에 10대가 있는 그렇죠.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 딥페이크 성착취 관련 범죄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21년에는 156건에서 그 다음에 160건, 180건에서 2024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중에 실제로 입건된 피의자가 178명인데요. 그중에 10대가 무려 131명입니다. 그렇다면 73%가 넘는 수치인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만큼 10대들이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사 단체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교육당국의 대책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교사 노조 연맹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아서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특히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 높은 그 SNS를 활용해서 이런 성범죄를 하는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개별 학교 단위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예. 하고 있는데 결국 나아가 제도적으로 봐서 특히 이렇게 그 보안성이 높은 그 메신저에 청소년들을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 장치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처벌 조항도 좀 더 촘촘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